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현재 상태에서는 중립 구간의 형태라고 보여집니다. 왜 중립 구간이라고 보느냐라고 하면 굉장히 많은 시나리오가 보여요. 안녕하세요, 여기입니다. 자, 오늘 2025년 9월 11일 비트코인 시황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어제 제 관점이 살짝 틀린 상태로 상승을 해버렸습니다. 현재 그래서 흐름 한번 다시 체크해보고 중요한 부분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어제 기준으로 말씀드렸을 때 해당 부분, 이 저항 라인을 뚫어내지 못할 거라고 보고 강하게 내려 꽂았기 때문에 하방이 더 유리하지 않겠는가. 더불어서 저점도 낮아졌기 때문에 하락하는 추세를 만들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하방 우세라고 말씀드렸고, 더불어서 저항 라인에서 싼 고점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빠지는 그림을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단기적으로 중요했던 저항 라인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 저항을 받고 뭐 이런 것까지 치면 네 번 정도에서 다섯 번 정도까지 저항을 받았어요. 여기도 저항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직전에 강하게 뚫어내지 못했던 저항 라인을 뚫어내면서 상승을 만들어냈습니다. 물론 어제 지표 발표 빨로 올라가기는 했어요. 하지만 어쨌든 중요한 유동성 흡수 구간을 수입을 했는데 저는 어제 마지막 숏자리라고 봤던 거는 유동성 흡수하고 아래로 내리꽂히는 그림을 생각했었는데 어제 그 자리도 잘 버텨내는 그림이 나왔어요. 그렇게 되면서 직전에 하락하던 고점을 한번 수입해주면서 마켓 스트럭처 시프트를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는 하방으로 보기에는 좀 부담이 있다. 일단은 고점도 한번 높여줬고 직전 저항대를 뚫어낸 뒤 저항대 위에 있기 때문에 기존에 숏이 유리하다고 봤던 상황에서 현재에는 숏이 유리하다고 말씀드리긴 좀 어렵다. 이렇게 정리드릴 수 있겠고, 저는 어제 숏 쳐놨던 거는 반익절하고 반은 계속 홀딩을 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은 로스가 나가면서 터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 어제는 좀 관망을 하고 잔 상태고요. 이후에도 지금 횡보를 하면서 어쨌든 주요 자리, 저항이 되었던 자리 위에서 놀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현재 상태에서는 중립 구간의 형태라고 보여집니다. 왜 중립 구간이라고 보느냐라고 하면 굉장히 많은 시나리오가 보여요. 예를 들면 이 상태에서 A파, B파가 나왔고 C파가 진행 중이고 117K의 강력한 저항대를 한 번 더 도전할 거다. 왜냐면 여기가 1번 자리였고 여기가 2번 자리였고,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건 이 강저항대 두 칸을 가지고 여기 뚫어내면 2차까지 갈 수 있겠다. 2차까지 간 뒤에 2차 흐름을 보고 판단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 1차를 못 뚫어내고 있으니 하방이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렸던 건데 현재 상태에서는 1차가 뚫려버렸죠. 1차가 뚫려버렸기 때문에 2차까지는 열고 봐야 되는 상태고, 2차까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한 발 더 빠지는 시나리오도 살아있고 2차를 또 한 번 강력하게 뚫어내준다면 상방을 갈 수도 있겠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1차를 강하게 뚫었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애매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만약에 강하게 올라가는 흐름이라고 한다면 1차를 훌쩍 뛰어넘어주고 안착하는 그림, 그리고 안착해서 리테스트하고 빠르게 2차까지 달려주는 그림을 보여주는 게 훨씬 좋은 그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2차를 찍고 나서 조금 쉬는 건 이렇게 흐름으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박스권을 그리고 3마켓 패턴처럼 위 털고 아래 털고 상승하는 그림을 그려볼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1번이 살짝 이탈했다가 다시 들어오는 건 좋은 그림이라고 보일 텐데 현재 상태에서는 그런 그림이 보이지는 않아요. 1차를 간당간당하게 올라탄 다음에 지금 올라타서 버티기 하고 있는 흐름으로 조금 보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미끄러질 가능성이 있어요. 아무래도 훌쩍 올려놓는다는 게 시장에는 우리 강해 롱우의 입장에서는 매수세가 강하니까 너네도 타, 리테스트가 오면 너네 마지막 태우고 갈게 라는 사인을 줄 수 있는 건데 그런 모습이 현재 보이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강한 매수세가 붙기에는 무리가 좀 있단 말이죠. 자, 그런 상태에서 현재 크게 본다고 하면 요런 식의 흐름과 그 다음에 이런 식의 흐름, 더불어서 2차 자리 저항 맞더라도 살짝 눌렸다 다시 가는 그림 등등 굉장히 많은 시나리오가 현재는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떤 방향이 유리하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저는 하루 정도는 더 관망을 하려고 해요. 왜 관망을 하느냐라고 하면 오늘 지표 발표가 있죠. 그래서 지표 발표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나온 PPI 물가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B컵 금리가 조금 예상된다라는 흐름으로 어제 호재로 나와가지고 차트가 좀 더 위로 상방으로 움직였죠. 근데 이게 제 생각에는 조금 모호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우리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자, 간단하게 설명부터 드릴게요. CPI는 소비자가 구매하는 최종적인 물가예요. 즉, 그냥 시장의 물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PPI는 생산자 물가라고 해가지고 원자재 등 가격이 올랐을 때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데 얼마나 높은 비용이 책정되었는가를 보는 지표거든요. 그러면 지난달 기준으로 봤을 때 CPI는 높지 않았어요. 오히려 살짝 하회를 했습니다. 즉, 밖에 시장에 풀려있는 제품들은 가격이 조금 떨어졌다. 즉, 물가가 낮아졌다.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가 오지 않을 거고 금리 인하의 호재적인 요소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며칠 있다가 발표된 PPI에서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죠.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0.2%인가 생각했었는데 0.9%인가 나오면서 0.7% 차이, 즉 예상치의 3배가 넘는 수치가 나오면서 급락을 시작했습니다. 자, 이렇게 나온 이유가 뭐였냐라고 하면 PPI, 즉 생산자 물가지수는 원자재 가격 등의 여파를 많이 받는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관세의 영향을 받아서 원자재 값이 올랐는데, 원래 원자재 값이 오르면 소비자한테 전가를 해야 되는데 소비자한테 전가를 하지 못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랬냐라고 하면, 기업 입장에서 트럼프가 물가 오르면 난리를 치니까 원래 100원 남기던 거를 10원 남기더라도 우선은 소비자한테 전가하지 말고 우리가 떠안자, 순이익을 좀 반납하더라도 버텨보자 라는 거였어요. 그랬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는 오르지 않았지만 생산자 물가가 올라서 이거 오래 가면 못 버틴다, 결국은 소비자한테 전가할 거다, 그렇게 되면 전체적인 물가가 오르고 금리 인하에는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을 보고 급락을 만들었단 말이죠. 물론 이 수치가 정상적인 수치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일시적으로 충격이 왔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수치에 대해서 의미 부여를 한다기보다는 저는 흐름에 대해서 좀 중요하게 본다고 생각을 했는데, 트럼프의 관세 효과가 시장에는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결국 이거는 지금 임시방편으로 막고 있는 거지 곧 문제가 생길 거다라는 생각을 했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숏 관점을 계속 냈었어요. 그리고 잘 흘러내려줬습니다. 그리고 현재에서 그 부분이 완벽하게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이 부분은 존재하는 리스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번에는 CPI가 먼저 나왔죠. 0.1%로 기대치보다 하회했어요. 지금 생산자들의 부담은 많이 줄었다, 생각보다. 관세의 영향이 없어졌나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수치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 건 이 수치는 함정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기는 해요. 물론 이건 음모론입니다. 이건 그냥 제 생각이에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이 정도의 충격이 단기간 안에 이렇게 해소될 수 있는가라고 생각을 했을 때 과연 가능한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는 지표에 장난질을 치든 어떤 형태로든 아마 CPI 때 충격을 주지 않겠는가라는 음모론을 저는 갖고 있어요. 자, 이런 흐름으로 저는 지금 상태의 지표 발표를 생각을 하고 있고, 더불어서 저는 어차피 차트쟁이기 때문에 차트를 먼저 본다고 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리스크 어떤 게 있었냐면, 시원하게 갈 거였으면 올라태워주는 그림이 예뻤으면 좋겠는데 올라탄 그림이 애매한 상황이기 때문에 롱을 꼬신다는 생각이 좀 든다라는 겁니다. 이러다가 미끄러지는 경우가 생각보다 꽤 많아요. 이렇게 MSS를 만들었지만 MSS 강도 자체가 약할 때 이런 경우 통수를 치고 자 돌파했으니까 타라 라고 하고 내려박는 경우가 분명히 있단 말이죠. 1차 기준이 틀어져서 숏을 당장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만 제 생각에는 조금 리스키한 자리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다. 그 부분 꼭 짚어드리면서 저는 그래서 오늘 지표 발표까지는 매매를 안 할 생각입니다. 그때 지표 발표가 통수가 아니라는 게 확인이 되면 그때 돼서야 롱을 안정적으로 타도 충분히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이 조정이 만약에 끝이라면 신고가 따라갈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에서부터 한파동 조정이 여기서 끝난 거고, 어쨌든 어디까지 갈지는 지금은 모르겠지만 현재 상태에서 124K는 뚫어줄 거라고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충분히 먹을 거 많아요. 아직 하반부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여력이 있다. 저는 그래서 오늘은 관망하려고 한다. 발표 전까지 그렇게 정리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방에다가 조금 우려 말씀도 전하면서 한 가지 말씀드린 게 있어요. 제가 영상에서도 말씀드렸고 방에서도 말씀드렸던 부분이 뭐였냐면, 이 부분에서는 저는 다시 돌아가도 숏을 칠 겁니다. 혹은 숏을 치진 못하더라도 이 자리는 제가 어제 말씀드렸고 며칠 동안 말씀드렸듯이 리스크 관리를 해야 하는 자리가 맞아요. 왜냐하면 저항 자리를 계속 뚫지 못했는데 여기에서 기도만 하고 롱을 잡는다기보다는 저항 자리를 못 뚫는 모습을 본다고 하면 리스크를 관리하는 게 맞습니다. 결과론적으로 올랐기 때문에 너의 숏은 틀렸어, 이때 샀으면 수익이 엄청 많았을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물론 이 자리에서 손익비 좋게 롱 들어가신 분들은 롱 들어가는 게 맞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런 자리에서 들어가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항 계속 못 뚫는다고 하면 일부 익절하고 리스크 관리하시는 게 맞습니다. 혹은 늦게 롱 타신 분들은 리스크 관리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제도 말씀드리고 방에도 말씀드리고 제가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더 버는 것보다 덜 잃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는 리스키했고 리스크를 줄여가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서 리스크 관리, 일부 익절 혹은 물려있는 분들은 비중을 줄이고 이런 자리에서 롱을 받는다기보다는 오히려 관망을 하는 게 낫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올라갔다고 포모를 느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포모를 잘 관리하셔라. 어중간한 상태에서 또 들어갔다가 물리면 답이 없다. 만약에 제 관점이 맞고 음모론이 맞아가지고 여기서 비비다가 떨어져 버리면 지금 요 근처에서 탄 롱들은 진짜 손실을 크게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꼭 리스크 관리를 하시고, 오늘 지표 발표 같은 경우에는 한번 보시고 난 다음에 포지션을 구축하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렇게 정리 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만에 한 3개월 만에 관점이 조금 틀어진 것 같은데 조금 보면서 다시 0점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응원해 주신 분들 그리고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응 잘 하시고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